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물 원자 스펙트럼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1번인데요.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 이 N1이라는 궤도에서 전자가 돌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기억. 수소 원자 내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N1인 궤도랑 N2인 궤도의 에너지는 가질 수 있지만 이런 중간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가질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니은 전자와 원자핵 사이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맞아요. 원자핵은 양전하 그리고 전자는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디귿 전자가 N1에서 N2로 전이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아니죠.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겁니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보어 수소 원자 모양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B를 나타낸 것인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궤도수 3에서 1로 떨어지고 있고 B는 2에서 1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 다 라이먼 계열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의미하고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간격이 큰 A가 더 에너지가 크겠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수소 원자 내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맞고요. 그 다음 니은 N1인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낮은 에너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E1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F의 진동수를 갖는 에너지를 투입해 줬더니 얘가 E1에서 E2의 에너지를 갖는 양자수 2인 궤도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간격 E2랑 E1의 에너지 간격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의 진동수를 곱한 값과 같고 그리고 이 진동수라는 거는 람다분의 C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그럼 내가 이 E2랑 E1의 차이, 이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기억 맞죠? E2인 준위에 있는 전자는 E1 준위에 있는 전자보다 에너지가 HF만큼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E2인 준위에 있는 전자의 진동수가 F인 단색광을 비춰주면 E3로 이동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F를 비춰주면은 3으로 이동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불가능하죠. 지금 내가 2랑 3 사이의 간격이 더 좁기 때문에 내가 1에서 2로 올라가는 에너지보다 2에서 3으로 올라갈 때 에너지가 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F보다는 작은 진동수, 그러니까 딱 여기 간격에 해당되는 진동수를 넣어줄 때만 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잉도 안 되고 부족도 안 됩니다. 정확히 이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그 진동수를 넣어줘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틀렸고요. 그 다음에 E2인 준위에 있는 전자는 진동수가 F보다 작은 단색광을 방출한다.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어때요? 방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그쵸? 그럼 내가 N2에서 N1으로 내려갈 때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때 진동수는 어차피 내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에너지는 같죠. 간격이. 그렇기 때문에 F인 걸 흡수해서 올라갔다면 방출할 때도 F를 방출하겠죠. 그럼 얘는 작은이란 단어 때문에 틀린 겁니다. F랑 같은 단색광을 방출하겠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3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이제 보어 수소 원자 모형 양자수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얘는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400나노미터부터 약 700나노미터까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요 사이에서는요 가시광선이라는 걸 암기를 좀 해주세요. 얘는 가시광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들어가는 n 이거 우리가 나노라고 있죠. 나노미터. 이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인 거죠. 이걸 그냥 나노미터라고 써준 겁니다. 자, 아무튼 이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 사이는 약 그 가시광선이라는 우리가 파장이 될 텐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가에서 A, B에 의한 흡수한 흡수 스펙트럼을 파장에 의해서 나타낸 거래요. 그 A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2에서 출발해서 3으로 가고 있고 B 같은 경우는 2에서 출발해서 4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의문이 갖는 거죠. 선생님 3으로 가면 파셴 계열 아닌가요? 그러면 적외선 아닌가요? 근데 왜 여기 가시광선 영역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3으로 갈 때는 파셴, 2로 갈 때는 그리고 발머, 그 다음에 1로 갈 때는 라이먼. 이거는 방출되는 걸 기준으로 작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네 둘 다 가시광선인 이유는 올라갈 때는 3으로 가고 4로 도착하지만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어때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에너지의 값은 똑같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이때는 둘 다 2로 도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자는 거야. 그럼 둘 다 2로 도착하는 거기 때문에 발목 계열이 되고 가시광선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3에서 2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의 에너지가 더 크죠. 따라서 B의 에너지가 A의 에너지보다는 큰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큰 거죠? 파장이 짧은 쪽이 에너지가 커요. 왜? 에너지랑 진동수는 비례하고 파장과는 에너지는 반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겠죠. 기억! A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는 여기랑 여기 사이니까 이거 두 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 씌우시면 22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B가 더 에너지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는 더 크겠죠. 그럼 B에서가 작다는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B, 동그라미 기억은 B.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유형이죠. 그래서 보면요, 이것도 지금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거는 A랑 B겠죠. 떨어졌을 때 둘 다 N2로 도착하기 때문에 발목 계열. 그러면 이 중에서 A랑 B 중에는 B가 더 에너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P가 B가 되는 거고 Q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부터 풀어보죠. A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는 C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보다 크다. 맞습니다. 왜냐면 A는 발목 계열 그리고 C는 파신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가시광선 적외선이니까 가시광선의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 다음에 니은 P는 A, P는 A가 아니라 B였어요. 그럼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귿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FC는 FB에서 FA를 뺀 것과 같네요. 자, 이런 거는 원래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유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FC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4에서 이 3을 빼게 되면 그게 바로 이 FC에 해당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HFC라고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에서 이 1을 빼준 게 뭐가 돼요? 요만큼 간격이니까 HFA가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전체 4에서 2를 뺀 거, 즉 이 4에서 이 2를 뺀 게 뭐가 되죠? 얘가 HFB가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더해보세요. 이렇게 더해보시면 얘가 날라가고 뭐가 나오죠? 이 4 마이너스 이 2가 나오죠. 그럼 똑같네요. 지금 얘랑 얘가. 그리고 더하시면은 H로 묶어주고 FA 플러스 FC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어차피 좌변끼리가 같으니까 우변끼리도 같겠죠. 그럼 이렇게 H 날려주시고 등식 적어주시면 FC는 FB 마이너스 FA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디귿은 맞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앞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다 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랑 진동수는 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내가 어차피 이 에너지랑 이만큼 에너지를 더하면 전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장 짧은 거, 이 진동수랑 이 중간 거, 이 진동수를 더하면 마치 그냥 길이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하면 전체 길이가 나오는 것처럼 이 진동수랑 이 간격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더하시면 이 전체 진동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보자마자 FA랑 FC를 더하면 FB가 나온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고 얘를 넘겨주면 디귿과 같다는 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바로 풀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두 전이 과정에서 진동수가 다른 광자 AB가 각각 방출이 된대요. 여기서. 근데 N1인 상태에서 A는 흡수가 되고 B는 흡수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바로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여기 내려갈 때 A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됐기 때문에 다시 그만큼을 흡수하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 1에서 B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넣어줘 봤자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기억부터 볼까요?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진동수의 합은 진동수의 합이래요. 그럼 얘랑 얘 진동수 합은 이 전체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HFB라고 쓸 수 있고 이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HFA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얘랑 얘를 더해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죠? 내가 여기에 이 전체 에너지는 E3-E1이 되죠. 그게 바로 진동수의 합과 플랑크 상수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얘를 넘겨주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더하기고 여기는 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N2인 상태에서 전자의 B를 입사시키면 B는 전자에 흡수된다. 맞나요? 여기서 B에 해당하는 걸 입사시킨다는 거죠. 그럼 당연하죠. 올라갈 수 있겠죠. 같은 간격이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그럼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구체적으로 광자 한 개 에너지가 얼마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억, 동그라미 기억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죠.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FA, 이만큼이 FB래요. 근데 여기 A에서는 1.9 일렉트릭 볼트를 방출하고 있고 내려갈 때,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2 일렉트릭 볼트를 방출하고 있네요. 그러면 요 사이 간격과 이 사이 간격이 각각 1.9랑 10.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얘랑 얘를 빼시면요 10.2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4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랑 얘랑 빼서 절대값 씌워주시면 얘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랑 얘랑 빼서 절대값 씌워주시면 1.9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맞죠? 그 다음 디귿. N3인 상태에서 전자가 N1으로 전이할 때 여기서 이렇게 전이할 때 빛의 진동수는 FA랑 FB를 더한 값이다. 맞네요. 요 길이 더해주시면 이 전체 길이.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 읽어보시면 A랑 B랑 AB 그리고 BC 얘네 양자수 차는 각각 1이라고 나와 있고 이웃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웃. 그러니까 A랑 B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이면 얘는 2, 얘가 2면 얘는 3, 뭐 얘가 4면은 5, 5면은 6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에너지가 E2가 E1보다 크대요. E2가 E1보다 크다. 그러면 간격이 1 차이가 나는데 에너지가 아래쪽이 더 크기 위해서는 얘네가 숫자가 더 작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N1, N2, N3. 그러면 얘네 간격보다 얘네 간격이 훨씬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이라고 둔다면 여기가 2가 되고 그럼 A는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기억. B가 A보다 크다. 틀렸네요. 니은. 전자가 양자수 A. 여기선 A를 우리가 3으로 놨죠. 에서 C인 궤도, 1인 궤도로 전이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전이 과정에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에너지가 낮은 쪽이 파장은 크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에서 FA는 FB랑 C를 더한 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내가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얘랑 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3에서 1, 얘는 2에서 1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3에서 2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더했을 때 3에서 2를 거쳐서 1로 간다고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자, 기억.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에서가 가장 크다. 그렇죠. 얘가 가장 간격이 넓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B는 전자가 3에서 2로 전이하는 과정.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파장은 C가 A보다 짧다. A가 더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파장은 A가 더 짧은 거예요. 그럼 C가 A보다 짧다는 잘못됐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고 풀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0번부터는요. 실험과 관련된 문항들이에요. 실험. 그래서 이런 분광기를 통해서 흡수 스펙트럼이냐 방출 스펙트럼이냐 아니면 연속 스펙트럼이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문제고, 근데 여기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건, 칠판에 나와 있는 건요, 이 색상이 반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헷갈려요, 이걸로 보면. 그래서 교재랑 좀 화면이랑 번갈아 보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 뭐예요? A는 그냥 보자마자 전부 다 그라데이션이 일정하게 쭉 나와 있죠. 이거는 연속 스펙트럼인 겁니다. 그리고 B는요,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A랑 비슷한데 군데군데 검정색으로
구멍이 뚫려 있죠. 이건 뭐예요?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전부 다 까만데 일부분에서 뭐가 색깔이 톡톡톡 나와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기억, 가에서 관찰되는 스펙트럼은 B다. 지금 가는요, 수소기체 방정관,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고전압을 걸었을 때 이거 뭐였어요? 뭐예요? 이거 방출 스펙트럼이죠. 여기, 그쵸? 따라서 얘는 B가 아니라 C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저온 기체관에는 수소 에너지가 들어있느냐. 저온 기체관은 지금 이 흡수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수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라는 문제인데, 만약에 여기에 수소가 들어있었다면 이 방출 스펙트럼이 수소기체 방정관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겹쳐야 돼요. 겹쳐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B랑 C는 겹치지 않죠? 따라서 얘는 수소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럼 디귿은 틀렸으니까 답이 2번이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장이 약 400에서 한 500, 600 정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다는 것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문제 풀어볼까요?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라데이션이 이루어져 있죠. 그럼 얘는 연속 스펙트럼의 일부분이 비어있는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 맞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파장이 A인 빛이 B보다 작다. 에너지는 A 쪽이 더 크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겁니다. 그럼 답은 3번인 거를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400에서 700 정도기 때문에 얘도 가시광선이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A는 스몰 A, B, C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A랑 C 같은 경우는 1로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외선이에요. 라이먼 계열. 근데 그러면 유일하게 이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이 A는 뭐겠어요? 바로 스몰 B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스몰 B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파장은 람다 B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C가 더 간격이 크기 때문에 큰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굉장히 중요한데, 람다 C는 얘랑 얘랑 더한 건가?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이 길이는 얘랑 얘랑 더한 거니까. 진동수랑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진동수랑 에너지는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게 푼 거고, 근데 파장은 어때요? 반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다 해볼까요? 내가 여기서 이 에너지 E3-E2는 뭐라고 쓸 수 있죠? 람다로 표현해보면은 람다 B의 플랑크 상수랑 빛의 속력을 곱한 거랑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E2에서 E1을 뺀 거는 람다 A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전체 E3에서 E1을 뺀 거는 이거겠죠. 그러면 내가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이렇게 날아가고 같아지니까,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람다 A분의 1 더하기 람다 B분의 1은 람다 C분의 1과 같다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내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역수꼴로 더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역수랑 얘의 역수를 더했을 때 얘의 역수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고 답은 3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3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분광기로 수소기체 방정관, 바로바로 찾아볼게요. 수소기체 방정관은 방출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어두운 배경에 선이 일부분 나타나 있는 거, 바로 C가 되겠죠. 이게 바로 수소기체 방정관입니다. 수소기체 방출이니까 이게 방이라고만 써놓을게요. 이게 어둡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교재로 보시면 어두운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저온의 기체 간에 통과하는 백열등.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이죠?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요? 얘겠죠. 흡수. 그 다음에 흰색이 표현된 칼라 LCD 화면. 우리가 이건 아직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백열등에서 나오는 빛. 이거 연속 스펙트럼이죠. 이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뭐가 되겠어요? LCD가 되겠죠.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긴 했는데 그냥 뭐 나머지 것들은 배웠으니까 그냥 문제를 실어둔 거거든요. 이 LCD는 우리 핸드폰 화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핸드폰 바탕화면 보시면 뭐 하얀 색깔 화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하얀 색깔 빛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RGB라고 해서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을 조합해서 화소가 있잖아요. 휴대폰에 굉장히 작은 화소들이 있는데 얘가 흰 색깔 빛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 레드, 그린, 블루, 레드, 그린, 블루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작게 집약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멀리서 보면 하얀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RGB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이 정도 가볍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LCD 화면에서 나오는 빛 A다.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수소기체 방정관 C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백열등 D이다. 틀렸어요. A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저온기체관에서 수소기체가 들어있다. 이거 어떻게 풀죠? 아까도 풀었던 문제인데 만약에 내가 이 저온기체 흡수 스펙트럼도 만약에 수소가 들어있었다면 얘랑 선이 겹칠 거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안 겹쳤기 때문에 여기는 수소가 없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인 게 아니라 불연속적이겠죠? 그럼 답은 2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봤던 문제랑 다르게 파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한 400에서 700 이 정도는 가시광선일 텐데 여긴 더 길어졌죠? 일단 봐봅시다. 그리고 A, B, C, D, E, F 6개나 나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난이도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기억,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F보다 기냐? A가 에너지가 제일 크죠? F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장은 A가 짧은 겁니다. 반비례하니까.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풀죠? 다 매칭을 한번 시켜볼까요? 이쪽이 에너지가 제일 큰 거고 이쪽은 에너지가 제일 약한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제일 큰 게 누구예요? 화살표의 길이가 가장 긴 A. 그 다음에 누구야? D. 그 다음에 F. 왜요? 지금 얘네들 다 비교했을 때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 A랑 D랑 F는 전부 다 어디 떨어지고 있어요? N2로 떨어지고 있죠. 얘네는 다 가시광선인 거고 그리고 B랑 E는 어때요? 3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적외선인 거죠. 그쵸? 더 짧은 거예요. 더 긴 거예요. 파장이. 그럼 여기는 누가 올 수 있는 거야? B. 그 다음 여기는 E. 그 다음 여기는 C.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은 B에 의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은 빛의 진동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어때요? 얘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는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5에서 이 4를 빼고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그거를 플랑크 상수로 나눈 값이 되겠죠. 이거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거 작년에 나왔던 모평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자, 245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 나는 가에서 ABC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서 나타낸 거래요.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감소하고 에너지는 왼쪽이 더 크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ABC 중에 C가 에너지가 가장 크잖아요. 여기서 순서대로 C, B, A라고 매칭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억, B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는 B는 4부터 2까지니까 4에서 2를 빼준 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C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람다 1이냐?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포인트인데 D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 D는 요만큼이죠. 그럼 이 에너지는 C의 에너지에서 A의 에너지를 뺀 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럼 C의 에너지에서 A의 에너지를 빼면 C의 에너지에서 A의 에너지를 뺀다는 거는 이걸 람다꼴로 표현해 보시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플랑크 상수 C 묶고 그 다음에 람다 1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람다 3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진동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진동수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 값은 빼기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3번이라고 풀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24학년도 수능 문제죠.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가시광선 영역 볼 때 400나노미터에서 한 700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어때요? 0.2죠. 0.2. 0.6. 얘는 뭔가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 단위가 좀 다릅니다. 아까 전에는 내가 400나노미터는 이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마이너스 6승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0.4가 나오거든요. 그쵸? 같은 거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내가 400 나노미터랑 얘가 나노라고 불렀죠. 얘는 우리가 마이크로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0.4 마이크로미터랑 값이 같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X랑 Y는 라이멀 계열과 발머 계열 중 하나이고, 그럼 X가 파장이 더 짧으니까 라이먼이고, 그리고 Y는 발머겠네요.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파장 각각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길대요. 파장이 가장 길다는 거는 에너지가 가장 어떻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가장 작다는 거죠. 그럼 내가 라이먼 계열은 N1으로 도착하는 애들이 전부 다 라이먼 계열인데, 그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는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N2에서 출발해서 N1으로 도착하는 애가 에너지가 가장 작겠죠. 그럼 발머 계열에서는 어때요? N2로 도착하는 애들이 발머 계열인데, 그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으려면 N3에서 출발한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억부터 풀어보죠. 라이먼 계열 맞고요, X. 그 다음에 광자 한 개 에너지는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죠. 라이먼 계열 쪽으로 갈수록 큽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N 무한대에서 2로 가는 게 아니라 3에서 2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도 틀린 겁니다. 그럼 답은 1번이라고 풀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6문항을 모두 풀어봤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가볍게 학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박물관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진도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들어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